자, 이번에는 실제 일을 통해 창업을 하게 된 창업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차세대 교통안전 시스템 선도 벤처기업인 청년 창업가 알트A의 이태우 대표님께서 대학 창업교육 창업 우수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티드카 시대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알트A의 이태우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이 계셔서 저는 학생 창업자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지금 조심스럽긴 해요. 무섭고 이쁘게 봐주시면. 우선 저희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방범용 CCTV를 교체할 필요 없이 지능화시킬 수 있는 알트 플러스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창업을 한 그런 스타트업이고요. 이렇게 기존 방범용 CCTV가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지능화되면 이제 뭐 운전자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하는 시설물이라든가 골목길에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불법 주정차한 그런 차량들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면으로의 첨단 안전 시설물로 파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의 솔루션을 통해서 기존 방범용 CCTV가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되는 교통 데이터를 통해서 뭐 경비원과 같은 관리자가 좀 더 스마트하게 해당 공간에 대한 교통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골목길이나 사유지에 대한 교통 데이터는 사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떤 기관이나 기업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교통 데이터를 지금 최초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교통 데이터를 반영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기관 내에서만 활동하시는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택배와 같은 기관이나 기업들에게 좀 특화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저희 알트A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실 이런 사유지와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가올 V2X 시대에 커넥티드카 분야의 기업들인 뭐 내비게이션, 자동차, 자율주행차 회사에게 데이터 API를 제공하는 그런 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꿈꾸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자랑을 잠깐만 하면요. 17년도에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유일하게 뉴시티즈라는 기관으로부터 이제 스마트시티 분야의 글로벌 이노베이터로 선정된 이력이 있고요. 작년에는 UN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 도시 분야의 기업가를 뽑는 그런 큰 대회에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의 시설물이 이제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전국 1위 프로젝트, 그리고 얼마 전에 OECD가 선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한 시설물로 선정되는 쾌거까지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창업자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스파클랩스에서 이제 2번의 창업 투자를 유치를 받아서 팁스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팁스는 이제 좀 있으면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리즈 A를 이제 운 좋게 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사실 뭐 저희 팀에서도 제가 제일 아직 어리긴 한데 대표지만 저희가 학생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문제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학교에선 배우지 못했던 어떤 그런 교훈 같은 걸 얻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학교에서 좀 학생들에게 같이 공유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 이야기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28살이고요. 23살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관심은 있는데 스타트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쳐봤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면 이라는 단어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요건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직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 관련 분야에. 근데 저는 직무 경험은커녕 어떤 회사도 들어가 본 적도 없었고요.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해봤던 일이라고 하면 과외,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그 정도였지 관련 직무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회사분들이랑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심지어 뭐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뭐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뭐 필요한 용어들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관련 분야에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야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건데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는 분들이 있겠어요? 당연히 아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회에 계신 분들 중에 아는 분이라고 하면 전 유일하게 저의 이제 아버지라든가 뭐 친인척 그 정도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금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자본금은 조금 있었습니다. 한 100만 원
과외에서 벌었던 그 100만 원이 있었지만 그게 사실 회사를 창업하면서 쓰이진 않았어요. 저희 팀원들이랑 뭐 술 먹는데 사용이 되었지 그 100만 원이 뭐 어떤 연구개발비로 사용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세 가지 요건 모두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특히 제가 아예 알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 이름을 두 번째 파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이라고 제가 지은 이 용어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다시 제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 막막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간접적으로라도 채울 수 있고 자본금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최소한 연구개발이라도 해볼 수 있으려면 어떤 수단이 필요할까를 고민했는데 뭐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학생 입장에선 공모전밖에 없습니다. 공모전에 가면 뭐 멘토로 오시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사회적 경험을 좀 알려주시고요. 일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저의 또 인적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을 받으면 많지는 않지만 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상금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상금이 뭐 인건비로 나가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연구 개발을 하기엔 어느 정도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공모전들을 엄청나게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팀원은 어떻게 꾸렸냐면요. 전부 다 모르던 사이들이었어요. 저는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고요. 사실 그 학교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붙이면 안 된다고. 근데 그냥 몰래 가가지고 붙이고 오고 뭐 네이버의 카페에다가 막 올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십시일반 모았었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많은 팀원들이 모여서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공동 창업자가 5명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5명이서 막 공모전을 참여했었고 저희는 총 1.5년 동안 한 17개의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뭐 엄청 노력을 했고 운도 많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쁘게도 봐주셨고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받았던 상금이 대충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한 3,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전부 다 저희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연구 개발하는데 전부 다 사용이 되었고요. 오롯이 그 돈이 많이 모자랐죠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이런 사업을 하는 데서 저희의 첫 컨셉은 우회전하기 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그런 시설물이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었고요. 우회전하기 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줄 수 있으면 참 유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센서는 처음에 적외선 센서를 활용을 해보고자 했었는데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뭐 실패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성공했다 하고 밖에다 갖다 놨더니 계속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태양에서도 적외선이 나온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해가면서 그 상금을 받았던 돈들을 이제 막 탕진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와중에 또 뭐 카메라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하면서 다시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시나리오였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시설물이고 사실 이 시설물을 지금 보면 참 이쁘기도 하고 그 상금도 많이 받아서 실제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실물 크기로 한 이 정도 높이로 만들었었고 남정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마 보셨었을 거예요. 그 전에. 근데 그 시설물이 이쁘긴 했는데 저희는 또 경험이 없어서 잘못 만들었더라고요. 볼라드 타입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설치를 하면 설치할 때 바닥을 다 드러내서 전기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전기공사 비용이 저희 시설물보다 더 비싸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려서 실제로 판매는 단 한 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저희 너무 기쁨에 취해 있었어요. 우리가 모여서 저희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에 너무 큰 그런 기쁨에 취해 있을 때였고요. 그러다가 어떤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 공모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저희가 뜻하지 않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KT랑 같이 MWC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사실 가기 전에는 저는 MWC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16년도였는데 1월이었는데 MWC를 같이 가자고 이제 저는 실리콘밸리를 보내주는 공모전이라고 해서 갔는데 실리콘밸리 말고 MWC도 또 가자고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MWC가 뭘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스페인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이제 전시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가서 저희가 이런 바르셀로나라는 곳도 처음 가보고 이곳에서 되게 재밌게 설치 작업을 준비합니다. 이곳은 입장료만 100만 원이 넘는 곳이더라고요. 그냥 일반 고객들이 오셔서 구경만 하시려도 100만 원을 넘게 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되게 엄청나신 분들만 걸어 다니세요. 뭐 VIP 팻말을 들고 다니시는데 누군지 여쭤보면 방글라데시 대통령이시고 우리나라 장관님들은 거기서 VIP 대우도 못 받을 정도로 되게 엄청난 분들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당연히 저희는 첫날 가서 이렇게 전시를 준비를 하고 다음날 이제 그 젊은 패기에 멋있게 딱 옆에 정장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 저희 옆에 부스 옆에서 통역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카운팅을 해주시는 그 서양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르시는데 7명밖에 안 온 거예요, 저희 부스에. 왜냐하면 저희 옆 부스에는 삼성 갤럭시 S7을 이재용 회장님이 언팩한다고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TV에 보면 무슨 메인홀에서 마크 주크버그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7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SK 부스에는 그 점자 스마트워치 닷 있잖아요. 그 닷이랑은 저희가 좀 인연이 많은 게 유엔에서도 저희랑 경쟁이 붙었었는데 뭐 그렇게 만날 정도로 여기서 처음 만났었는데 그분들도 첫날 부스에 한 8명밖에 안 왔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이 딱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실망을 많이 했으니까 좀 기운 빠진 상태로 첫날 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쯤 지났나? 한 명도 안 오셨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외국인 분이 남자분이 이렇게 배낭만 메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이제 저희 시설물이 어떻게 뭐냐, 이게 어떻게 구동이 되는 거냐, 너희는 어떻게 창업을 했냐, 왜 창업을 하고 싶었냐, 이런 얘기를 30분을 넘게 물어봐 주시는데 전 너무 심심했으니까 30분 동안 말씀해 주시는 거에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답변을 했죠. 근데 그분이 끝나고 너네는 근데 재밌어 보이고 열정도 있어 보이고 뭔가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가시려는 걸 제가 명함 받을 수 있냐, 명함을 교환했는데 그리고 가시자마자 KT의 과장님이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런 분한테는 명함을 받으면 안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했더니 에릭슨의 대표님이셨어요. LG 에릭슨 대표님이셨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죠. 근데 그런 VIP 분이 저희 부스에 한번 왔다 갔다라는 게 이 MWC 안에서는 되게 큰 화제였어요. 화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가 이제 VIP 팻말을 든 어떤 여성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분명 저가 얘기한 건 그 한 분인데 주위에 한 30명 분들이 같이 서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고 나서도 알았는데 그분은 이제 페이스북의 부사장님, 그 마크 주크버랑 같이 오신 그 전엔 구글의 부회장님이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얘네가 뭔데 VIP들이 와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가는지. 좀 이따 보니까 두 번째 날 갑자기 인파들이만 몰려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장관님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외국 언론 매체에서는 막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소개가 되고 한국을 왔어요. 한국을 왔더니 아침을 먹는데 제가 나와요. 저녁을 먹는데도 뉴스에서 제가 나오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전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 이미. 왜냐면은 너무 화제가 되고 있고 막 뉴스에서도 저밖에 안 나오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투자도 이제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품 무조건 잘 팔릴 것 같고 난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투자자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사업을 제대로 해보려고 창업자들끼리도 모여서 우리 이제 제대로 창업을 해보자. 우리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해야 된다. 우리 성공했다 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단 한 분도 투자를 해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희는 되게 좌절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게 두 번째 파이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해서 이 문구가 전 되게 기억이 남는데요. 창업을 하고 투자자분들을 막 만나러 다니다가 이제 스파클랩스에 제가 투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스파클랩스의 그 넥슨을 같이 공동으로 창업하신 김호민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처음 딱 만났고 그분이랑 베스핀 글로벌의 이한주 대표님이 이제 같이 계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면접 볼 때 투자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저희 생각보다 열심히 해왔고 행동력도 진짜 빨랐고 없는 살림에 제품까지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프로토타입까지. 근데 저희는 젊고 패기도 있고 제품도 만들어왔고 언론에서도 유명해졌는데 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안 해주시는지가 전 더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어리니까요. 이제 그 친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어. 설치를 했다 치면 이게 잘 팔렸다고 치자. 잘 팔리면 다음에 뭐 할 건데? 다른 시설을 만들겠지.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도 잘 팔렸다 치자. 운 좋게. 그럼 또 뭐 할 건데? 또 시설을 만들겠지. 그러면 너네는 결국 시설물 분야에서 슈퍼마트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린 그런 회사한테 관심이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좀 큰 울림은 있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뭘 의미하는 걸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두 번째 파이였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생각을 해보면 만들어보는 시간, 사업계획서를 써보는 시간,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주시는데 실제 사업을 할 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사업을 하고 싶어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쫓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시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창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창업가로서 기업가로서 스타트업을 꾸렸을 때 꿈꿔야 되는 가치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고 그 높은 가치관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회전 신호등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골목길이나 사유지에 대한 교통 데이터가 없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대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으로서 시설물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도 이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개념을 탈피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책자에 보니까 우아한 형제들 대표님도 계시던데 뭐 친하진 않지만 두세 번 정도 뵌 적이 있었고 같이 점심을 먹은 적도 있고 저녁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근데 그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단적인 예를 잘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김봉진 대표님은 배달 음식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창업을 하신 줄 아는데 절대 그분은 절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은 만나 뵙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택배와 배달의 사전적 정의를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택배는 며칠에 걸려서 빨라도 하루, 배달은 지금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일상에서 배달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뭐 장 보는 것까지 그리고 뭐 문구점에서 뭔가를 사오는 것까지 전부 다 배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집안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조달할 수 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만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진화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만 냈다면 이제 카페를 넘어서서 이제 뭐 이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서비스가 그런 쪽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제품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사실 제품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안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진짜 쫓아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학생들은 모르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뭐 투자가 없으면 사실 창업자들, 학생들은 특히 더 크게 성장하기 어려운데 그런 허들에서 막히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100점을 목표로 하면 80점은 쉬운데 그 80점을 목표로 하면 60점이 또 쉬워지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해보면서. 그래서 학교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저같이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사실 여기까지였고요. 뒤에서 저희 회사 소개가 있는데 그런 회사 소개보다는 뭐 제가 아무래도 학생 창업자 출신이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참 좋은 내용이라서 저는 수업 때 그 부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학생들이 이제 비즈니스 플랜에서 발표하면 그런 걸 물어봐요. 당신의 기업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나쁜가? 그럼 왜 당신의 기업이 있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대표님은 그걸 겪었잖아요. 네. 겪고 나서 보니까 이런 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학생의 입장을 했어요. 23살. 그때 어떤 그 수업에서라든가 그런 어떤 뭐 심사위원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게 좀 사실 궁금한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반발감이 생깁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심사위원분들은 항상 뭐라고만 하시니까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은 되게 기쁘게 대답을 해드리겠지만 대답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실 그런 질문이 더 많겠죠. 학생 창업자 입장에 더 많은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기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지만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학생들의 몫인 거고 저희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발표 너무 좋았고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저는 울산대학교 조성훈 교수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골목길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그
빅데이터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일을 하나요?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인프라가 제일 많이 설치되는 곳이 서대문구, 신촌, 홍대 쪽에는 5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천구, 강서구에도 이제 그리고 진천군, 충청북도 거기에도 저희 이제 시설물이 시범적으로는 도입이 되어 있고 또 뭐 포항시, 서산시, 충청북도 쪽에 설치를 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명령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이제 사례가 잘 쌓아지니까 이제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단계고요. 수집되는 교통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가는 중이고 그 데이터 API는 현대 MN소프트랑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인프라가 크진 않아서 기술적인 교류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되게 어렵네요. 근데 저희가 가끔 그 공모전에서 뭐 남 교수님이라든가 당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는데 가서 친구들 아이템을 이렇게 앉아서 들어보면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 사업을 연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친구들에게 좀 더 그 말씀드린 두 번째 파일을 같이 찾아주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 사실 기업가 정신도 사실 되게 전 단어가 웃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사고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마크 주크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전부 다 다른 사고 방식들을 가지고 있고 뭐 저희 이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유명하신 대표님들만 만나 보더라도 다들 엄청난 분들이시고 뭔가 아우라가 있지만 그 아우라의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친다는 건 되게 웃긴 것 같아서 그 친구들도 자기의 어떤 퍼스널리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저희는 그 친구에게 이런 길도 있어라고 알려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을 때도 그 사업 아이디어를 같이 구체화하는 팀원으로서 약간 같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딱히 뭐 그런 거 말고는 해줄 말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왜냐면 생각보다 감당할 일들이 뜻하지 않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하성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 전하성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강의 때 말씀하신 게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선천적으로. 근데 그 그릇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는 사실 겪어봐야 아는데 자기가 스스로 벌써부터 벅차다고 생각을 하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TV에 보면 많은 분들이 뭐 혼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작은 건데 그건 선천적인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사업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말을 해주고 싶어요. 생각보다 감당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네. 저기 개발에 보면 6분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엔지니어가 몇 분 정도 돼요? 개발팀 6명은 전부 다 엔지니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저기 광교에 네. 그 데이터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그 공영 주차 시스템을 그 ICT 기술로 연결해서 이거하고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사업하고도 좀 연결해서 B2B로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그 미국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하는 게스트 스피커들은 다 이제 이 대표님 같이 학생 창업가들이에요. 졸업해서 바로 창업한 뭐 이런 어떤 프레시한 창업가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부르면은 학교에 되게 오고 싶어요. 제가 제공하는 건 주차 토큰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거 학교에 오는 거를 되게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또 세컨 제너레이션들을 이렇게 돕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요. 그거를 자기의 그 삶의 가치를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많은 샘플은 아니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대표님 같은 분이 딱 클래스룸에 나타나면 학생들이 창업은 어려워 생각하지만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해냈네. 그냥 이렇게 그게 도전이 되거든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도전이 롤 모델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런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창업가들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이 어떻게 하면
그런 창업가들, 선배 창업가들을 대학으로 와서 그 어떤 자기 경험을 나누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 대학이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이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본인 얘기를 하면 돼요. 저를 같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부분처럼 불러주시면 어지간하면 다 가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그게 재밌어요. 특히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고 그 친구들이 저로 인해서 뭔가 깨달았을 때 눈빛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가 뭐 IR을 할 때도 그렇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피칭을 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줄 때도 그렇고 제대로 만약에 제가 의사 전달을 하고 있으면 그 친구들의 눈빛이 되게 막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스스로 되게 즐기는 편이라서 학생들한테 가서 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또 들었을 때 제가 또 아이디어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아서 꼬박꼬박 참여를 하는 편인데 제가 그 같이 오시는 대표님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너무 어린 편이고 이제 같이 강연을 가거나 멘토로 가시면 다들 30대 중후반 이상 분들이 어려도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랑. 그분들은 지금 현재 사업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부르면 일이 바빠서 못 간다라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교로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대학교에 하면 되지. 안 오겠다는 사람들 굳이 뭐 오해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젊은 창업가 출신이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데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 그렇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초반에 제 예비 창업자 시절이라고 하면 제 나이 또래가 엄청 많았죠. 근데 지금 이제 제 주변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 제 옆에 있던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딜 가도 저는 무조건 20대라는 게 너무 크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만큼 이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이랑은 좀 다르게 젊은 창업가에 대한 그 에코시스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그 어떤 비전이랄까, 창업 아이템에 대한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제 정말 브레이크스루 아이디어에서 세상을 이제 관통시킬 만한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하라. 사실 그게 사실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다. 그쵸. 단순한 어떤 제품 받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사실 너무 이렇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사실 창업 경험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난이도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좀 겪고 있고.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신호등을 만드는 그죠? 네. 그 관점에서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정말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쵸,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피보팅이거든요, 그죠? 네, 제품을 맞습니다.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노하우가 쌓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목적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그 목적을 크게 이제 하라고 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감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런 아이디어를 뭐 만들려고 할 때 거기서 오는 그 이제 스트레스 예를 든다면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참여도나 동기유발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뭔가 좀 자기들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금방금방 막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너무 이제 목표를 높게 해보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나 하는 이제 처음부터 좌절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사실 수업 시간에 한번 너희들이 한번 구현해 볼 수 있는 거 한번 구현해 봐라는 그런 이제 교육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겪고 나서 보시니까 대학 현장에서 좀 그런 목표도 중요하긴 한데 뭐 또 다른 어떤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사실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이걸 위한 수단들을 만들어 보자. 아까 제일 베스트 케이스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베스트 궁극적인 목표를 잡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궁극적인 목표를 잡았다고 수단을 찾는 것도 무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멘토링을 가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은 되게 재밌어요.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면 조금 다르고요.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많고 그걸 가지고 같이 궁극적인 목표를 찾아보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거기 가서 그랬을 때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 만든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가지고 같이 궁극적인 목표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렇게 해보면 친구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